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송 대표가 MBC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송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이른바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송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 리스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신동근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이 송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지 못하는 건 송영길 대표의 이런 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낮지 않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대표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송 대표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윤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가끔 사고치는 불안한 친구, 이렇게 송영길 대표를 지칭을 했습니다. 송 대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이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흐름들, 또 향후에 이른바 이 주도권을 누가 또 갖느냐, 이런 흐름들까지도 좀 결부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향후에 또 당권의 향배 속에서 이른바 친문계 그룹과 비문계 그룹 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이 후보 교체론, 이런 부분들이 이 송 대표의 이런 발언과 결부되면서 조금씩 돌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여권 내에서의 이른바 원팀 기조를 조금 이완시키는,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송영길이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송영길 대표 집안은 한 집안에서 고시 합격자가 5명이 나온 그런 집안입니다. 좀 이른바 수재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기 드문 집안입니다. 큰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행정고시 22회 합격을 했고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는 사법시험 23회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송 대표가 사법시험 36회고, 동생이 송경희, 지난 12월 10일 날 과기부에서 처음으로 여성 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 단장을 맡은 송경희 단장이 송 대표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송하성 교수의 아들 송승환 사법시험 49회까지 합격을 해서 이 집안의 5명이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송 대표의 바로 밑에 동생인 송경희 단장은 이 과기부 첫 사무관, 또 과기부 첫 국장, 과기부 첫 실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송 대표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면석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연세대 총학생회장, 1984년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해서 인천에서 가구공장, 택시회사 등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1987년 부평에 있는 대구자동차 배전 용접공을 시작으로 해서 90년에는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택시노련 인천지부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화여대 출신으로 이제 구로 공단의 공장에 위장 취업해 있던 지금의 아내 남영신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 때 37살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16대에서 18대까지 3선을 했고요. 2010년도에 인천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에는 낙선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대, 21대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5선 의원이고요.
당대표 선거에 2번 나왔다가 세 번째에야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가 뭐 친문 주류와는 다른 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서름 같은 것들을 겪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문 주류로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재명 후보와 이른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심정적으로 서로 좀 마음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정치적으로도 비슷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큰형인 이 송하성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송간의 공부법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 송하성 교수는 2010년 출간한 저서에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중고등학생이 되어야 도시로 진학하게 됐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드니 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중에 커서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이 되고자 하면 결국 구멍가게 주인밖에 안 된다는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났다. 이후 가난, 평범, 약골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영어 학습책을 통째로 외워버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수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송 교수는 경제기획원, 청와대 비서실, 주미대사관 등에 근무를 했고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파리 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면서기를 했는데 식량 생산량을 상부에 보고할 때 직접 벼 나락과 포기를 하나하나 다 셀 정도로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보자기를 펴놓고 함께 그 쌀알을 전부 세곤 했다라는 거죠. 다만 어머니가 매우 활달한 분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피가 안 섞였으면 나는 아마 정치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송 대표가 그래도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됐던 것은 그 어머니의 활달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송영길 대표,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뭐 브라이트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번뜩번뜩하고, 요 언어도 뭐 중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몇 개 국어를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능력을 보일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전혀 뭐라고 할까요? 좀 이 흐름과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구설수에 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또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원래 가끔 사고치는 불안한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송 대표도 당대표를 했고 또 인천시장도 했고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큰 꿈을 또 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부분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송 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라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권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앙금, 보이지 않는 금,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아마 송 대표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사과성, 그러한 해명성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